요즘 진짜 생성형 AI 서비스 경쟁이 너무너무 치열하죠. 네. 이것처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새로운 버전의 챗GPT가 나왔다라든지 아니면 아니다. 그거 씹어먹는 클로드의 새 버전이 또 나왔다라든지 아니다. 다 틀렸다. 구글은 그냥 잠만 자고 있었는 줄 알았냐. 이번에 노트북 LM에서 팟캐스트 방식으로 내용을 요약해 주는 거 있는데 이게 진짜 사람이 하는 것처럼 이질감이 하나도 없다. 라고 서로 경쟁하듯이 정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얘기죠. 미친 기술력이다. 다 씹어먹는다. 뭐다 하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듣고 있다 보면 꼭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요즘에 이런 뉴스 진짜 많죠. 단독, 긴급, 속보. 이게 옛날에 온라인으로 미디어가 넘어오기 전에는 이런 머릿말들을 다는 게 진짜 꼭 필요할 때만 달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 정보의 유통이 되게 가벼워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 역시 되게 가볍게 달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AI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서비스들도 이런 느낌 같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참 정신없게 만들죠. 네. 그래서 이런 소식을 막 놓치면 도태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쵸?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당연히 이런 트렌드에 민첩하게 따라가는 게 너무 필요하기도 하고 좋기도 하지만 오늘은 좀 잠시 머리를 식히는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런 소식들을 왜 놓치지 않고 따라가려 하는지 이걸 잠시 멈춤을 해두고 이게 되게 본질적인 부분이잖아요. 네, 이걸 짚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을 갖지 않고 이런 트렌드라는 거대한 물결에 정신없이 이리저리 치이다 보면 나중에 분명히 번뜩 정신이 차렸을 땐 아, 내가 뭐 하고 있나, 아니면 내가 실제로 쓰는 건 없는데 지식봉이라고 하죠. 계속 뇌 속에 새로운 정보만 때려 박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후회가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저도 그랬고, 그리고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커뮤니티에서도 이런 비슷한 경험에 대해서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AI 자동화 사업가 런슨입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비공개 커뮤니티가 있는데요. 지금 네이버 카페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보면은 랭킹이 짧은 기간이지만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활동해 주시고 그리고 글도 꽤 올라온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제가 이곳에 여러 가지 강의 글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입문 강의로 AI에게 대체되지 않는 법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댓글 76개고요. 그래서 제가 런슨 채널이랑 커뮤니티를 운영해 가면서 이 AI에게 대체되지 않으려면 어떤 게 필요하겠구나 라는 관점을 정리한 강의 글입니다. 여튼 시간 관계상 제 강의 글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마지막에 보면 제가 회원분들에게, 저희 캠퍼분들에게 미션을 하나 드렸습니다. 그 미션의 내용은 이거예요. 총 3가지 질문을 드렸고요. 당신이 생각하는 AI의 미래는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당신은 어떤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당신은 오늘부터 어떤 행동을 해나가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글로 적어달라고 제가 미션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글을 올려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총 122명의 캠퍼분들이 미션을 수행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하면서 궁금해지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하나하나씩 보긴 했지만 이걸 총체적으로 취합을 하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챗GPT를 활용해서 파악해 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122개의 글은 담지는 못했고 50개의 글을 분석해 봤는데요. 그래서 제가 챗GPT를 통해서 이렇게 PDF 파일들을 올렸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총 50개 문서를 분석해서 다양한 의견을 정리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어떤 결론이 나왔을까요? 자, 저희 커뮤니티에서 활동하시는 캠퍼분들이 생각하는 AI 시대를 맞이하는 의견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기술적인 낙관론과 그리고 불안감, 그러니까 대칭되는 감정이죠. 네, 이 감정들이 이렇게 느껴졌다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의견은 AI를 도구로 적극 활용하면서도 인간 고유의 능력인 창의성, 기획성, 공감 능력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라고 보통은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화에 민첩하게 적응하면서도 이 AI의 한계를 인식하고 인간 중심의 가치관을 지켜야 하는 과제가 앞으로 남아있다. 네,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내용들은 우리가 현생을 살아가는 일반인의 관점이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 자체도 매우 흥미로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사람들은 어떤 의견을 줄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좋은 기회가 있어서 제가 듀얼 브레인이라는 책을 협찬을 받았었는데요. 꽤 오래 전에 받았는데 좀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좀 늦게 다루게 되었습니다. 지금 살펴보니까 온라인 교보 문고에서 전체 기준으로 인기도서 15위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아마 이 정도면 해당 카테고리에서는 5위 안에는 올라가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미션 질문에 관련된 내용이 매우 잘 나와 있었다라고 제가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고 느낀 걸 그냥 리뷰 형식으로 전달을 해드릴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그 런슨 채널이 AI 자동화 사업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채널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리뷰보다는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리뷰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읽고 느꼈을 때 핵심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추려서 GPTS에 학습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름을 만들었죠. 듀얼 브레인 가상 저자와의 1대1 대화. 네. 그래서 한마디로 이 듀얼 브레인을 쓴 저자가 이선 몰릭이라는 교수인데 이분과 가상 인터뷰를 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이선 몰릭 교수는 2024년에 타임지에서 인공지능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한 명으로 뽑혔거든요. 대단하죠. 네. 여튼 그래서 제가 미션으로 낸 3가지 질문을 이 가상의 이선 몰릭 교수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인터뷰 요청 감사합니다. 어떤 이야기부터 나눠볼까요? 그럼 바로 본론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선모 올릭 교수님이 생각하는 AI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좋은 질문이네요. AI의 미래를 예측하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현재까지의 흐름과 연구를 바탕으로 몇 가지 중요한 방향성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AI는 앞으로도 인간의 일상과 업무에 깊이 스며들 거예요. 특히 반복적이거나 정형화된 작업은 점점 더 AI가 대체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 텔레마케터나 행정 업무처럼 AI와 겹치는 부분이 많은 직업은 빠르게 변화할 가능성이 크죠. 하지만 AI가 모든 직업을 대체할 것이라고 보진 않아요. 대신 인간이 더 창의적이거나 비판적 사고를 요하는 업무에 집중하도록 돕는 동료로서 그 역할이 중요해질 겁니다. 예를 들어 AI와 협업하면서 더 나은 아이디어를 만들거나 분석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요.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AI가 인간처럼 보이도록 설계되면서 점점 더 사람과 비슷한 대화 능력을 보여줄 것이라는 점이에요. 하지만 그럴수록 AI를 사람처럼 대하는 태도가 불러올 윤리적 문제도 커질 수 있죠. 우리가 AI를 사람처럼 여기기 시작하면 의사결정의 책임 소재나 AI의 발언 신뢰도 문제가 복잡해질 거예요. 결국 AI의 미래는 기술적 발전과 인간의 선택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AI가 동료로서 함께 발전할지 혹은 인간의 역할을 잠식할지 그건 우리가 AI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겠죠. 그럼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미래 AI 시대에는 어떤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미래 AI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즉 변화를 주도하거나 적응하는 사람은 몇 가지 중요한 특성을 갖추고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AI 활용 능력이 중요해요. 이미 많은 연구에서 밝혀졌듯이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은 생산성과 창의성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예를 들어 보스턴 컨설팅 그룹 실험에서는 AI를 활용한 컨설턴트들이 더 빠르고 창의적인 성과를 냈습니다. 결국 AI와 협업해서 자신의 강점을 극대화할 줄 아는 사람이 미래에 유리할 겁니다. 두 번째는 비판적 사고와 윤리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AI가 인간처럼 보이고 그렇게 말하다 보니까 그럴듯한 거짓 정보를 사실로 믿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AI가 제시하는 정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잘못된 내용을 교정할 수 있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질 거예요. AI의 윤리적 한계와 오류를 명확히 이해하고 활용해야 하니까요. 세 번째로는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살아남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AI가 잘하는 일은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작업이지만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창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은 여전히 인간의 몫이죠. 예를 들어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거나 복잡한 인간관계를 조율하는 일은 여전히 사람의 창의성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AI가 창의적인 일을 아예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인간으로선 도저히 생각해낼 수 없는 외계인적인 관점에서 신선한 아이디어의 물꼬를 터줄 수 있는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잘 활용해야겠죠. 마지막으로 학습과 적응 능력을 갖춘 사람이 살아남을 겁니다. AI 기술은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잘 나가는 기술이나 방법도 금세 구식이 될 수 있죠. 따라서 변화에 맞춰 계속 학습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새로운 도구와 기술을 두려워하지 않고 실험하며 최적의 활용법을 찾는 사람이 변화의 중심에 서게 될 겁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미래 AI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교수님과 달리 일반인의 입장에서
오늘부터 어떤 행동을 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하고 싶으신가요? 미래 AI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 일반인 입장에서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총 5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AI와 친해지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실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AI를 직접 활용해 보는 겁니다. 간단한 글쓰기나 요약 또는 번역 같은 일부터 AI 도구를 사용해 보세요. 작은 프로젝트나 일상 업무에서 AI를 실험적으로 적용하면서 어떻게 활용하면 나한테 유용한가 이런 것들을 직접 체감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훈련을 오늘부터 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건 AI의 한계를 이해해야만 제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AI는 사실과 허구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AI가 만들어낸 가짜 정보를 사실로 받아들여서 문제가 된 사례도 이미 많죠. 따라서 AI가 제안하는 답변을 무조건 신뢰하기보다는 왜 이 답변이 나왔을까?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해보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정보의 출처와 근거를 따져보는 비판적인 태도는 필수입니다. 세 번째는 창의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AI는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작업에는 강하지만 복잡한 문제 해결이나 창의적인 사고는 약한 편입니다. 아직까지는요. 앞으로는 어떻게 발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현재로서는 다양한 경험을 통해 인간으로서 떠올릴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계속 떠올려보는 연습을 해보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평생 배우겠다라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오늘부터 시작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AI 기술은 빠르게 변화하죠. 따라서 최신 기술을 배우는 습관을 꾸준히 유지해야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필요합니다. 모두 총을 들고 싸울 때 나 혼자 돌도끼를 들고 싸울 수는 없는 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강의나 무료 코스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기본적인 AI 지식이나 활용법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해보셔야 합니다. 당장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지속적으로 학습을 하면 습관이 되어서 아마 많은 분들의 자신감을 높여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AI를 배척하지 말고 AI와 협력해서 자신의 일을 하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즉 공동지능으로서 활용을 하는 거죠. AI를 적으로 보지 말고 동료로 여기는 사고방식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당장 저만 해도 작업할 때마다 AI를 초대해서 함께 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거든요. 심지어 듀얼 브레인 이 책도 AI와 협업했다라고 보는 편이 맞습니다. 이렇게 함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AI의 한계도 파악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강점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길게 말씀드렸지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AI를 두려워하지 말고 배우고 실험하면서 늘 개선할 방법을 찾는 것. 그게 미래를 준비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끝내기 전에 교수님이 쓰신 듀얼 브레인을 어떤 분에게 권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이 책을 AI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특히 2가지 부류의 독자에게 특별하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AI를 이해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AI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왜 때때로 말도 안 되는 엉뚱한 답을 그렇게 천연덕스럽게 내놓는지, 그리고 AI와 협업하려면 어떤 접근이 필요한지를 고민하는 분들께 이 책이 많은 힌트를 줄 겁니다. AI의 원리와 한계를 알면 막연한 두려움 대신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AI를 업무나 자기의 창작에 활용하려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교사나 창작자 그리고 직장인처럼 AI와 함께 일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AI를 동료로 여기고 창의적 활용법을 실험하는데 어떤 태도가 필요한지 현실적인 조언과 사례를 많이 담아두었습니다. 그래서 AI와 더 나은 관계를 맺고 싶은 분들이라면 이 책이 좋은 출발점이 될 겁니다. 오늘 이렇게 인터뷰 나눌 수 있어서 정말 뜻깊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가요? 우리가 AI 시대에 어떻게 슬기롭게 스며들어야 하는지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렇게 좀 두루뭉술하게 제가 시간 관계상 보여드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좀 디테일하게 내용을 읽으면 더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책을 한번 사서 보시거나 아니면 제가 책을 9권을 협찬을 받아놨습니다. 네, 출판사 마케터 분한테 말씀을 드려서 제가 광고비 대신에 책 9권을 받아놨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저희 커뮤니티에서 이벤트를 해서 나눠드릴 테니까 그건 커뮤니티에 가입을 하신 다음에 해당 글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영상을 보고 나도 커뮤니티에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하는 분이 계시면 저희 더보기 링크라든지 아니면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저희 커뮤니티에서는 제가 10년 동안 맨땅에 헤딩하면서 배웠던 그리고 경험했던 그리고 깨달았던 걸 정리해서 강의 형식으로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기반 사업을 할 때 도움이 되는 정보나 아니면 스스로 자동화 세팅을 할 수 있는 그런 본질적인 것에 대한 강의 글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진솔한 사업이나 자동화 이야기를 듣고 싶은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이렇게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AI 자동화 사업가 런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